예, 이번 시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보면 제세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또 법인세법에서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일부분들은 또 송금 불산입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공과금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 하고 또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 제한 등의 위반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금용인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의 협회에 내는 경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 부분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반적인 회비, 일반 회비는 당연히 송금 인정입니다. 그죠? 송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 회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 회비는 자,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18년도부터 제외됐습니다. 지정기부금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특별회비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또 해야 되겠죠. 구분을 하는데 뭡니까?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는 공과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과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주무관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즉 결국에는 뭡니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송금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송금용인 제세공과금 중에 수출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또는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제세공과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금 불산입되는 제세 공과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및 공과금인데요. 자, 법인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농특세, 송금 불산입입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폐수부담금, 대기오염물질 초과와 관련되는 배출부담금, 교통위반 과태료, 산재보험료 가산금, 교통사고 벌과금 뭐 이런 부분들은 송금 불산입되는 제세 공과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송금 불산입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사계약이기 때문에 개인 간 또는 법인 간의 거래일 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지체 상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공사가 지연됐을 때 부과되는 부분들, 연체료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국가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 장치 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 가액인 경우,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전기요금 관련되는 연체 가산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연체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연체자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송금 불산입이라는 경향이 있는데 연체료 관련되는 부분은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무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연체료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대금에 대한 부분이죠. 늦게 내게 되면 연체료가 붙죠. 그런 부분들도 송금으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급 비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24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승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효과가 2, 사업년도 이상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자 비용이나 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에서 이런 비용이 2, 사업년도에 걸쳐서 발생했다면 차기 이후에 인식해야 될 승급 비용을 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인식한다. 결국에 뭡니까?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기간 계산 안분해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자, 제세 공과금 조정 명세서와 승급 비용 조정 명세서,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0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이제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41페이지 보면 자료가 주어지기를 잡손실과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대한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잡손실 계정과 우리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협회에 납부한 조합비, 그 다음에 공장용 토지 취득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잡손실은 사실은 세금과 공과금은 아니지만 세무조정 대상 금액들을 많이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라든가 교통위반 벌가금, 뭐 관세법 위반 벌가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손실 계정도 사실은 공과금 성격이지만 세금과 공과금, 정상적인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 실무에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이걸 통합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자, 보통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F12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전표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불러오기를 실행하기 이전에 F4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보통은 517번부터 817번까지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 계정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80번 잡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법인세 비용을 함께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이 법인세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챙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조정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을 자동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 처리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처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법인세 등은 과목으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단지 이제 잡손실만 추가해서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추가하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과 잡손실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송금불산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의 공장용 토지 관련되는 부분, 토지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1번 송금불산입입니다. 불법 건축물 송금불산입이고요.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전기요금 연체료 송금 항목이고요. 국민연금 부담금 송금 항목이고 관세법 교통위반 벌가금 송금불산입입니다. 자, 송금불산입 금액 1275만 원이
송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자, 이 부분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송금 불산입 금액이 1275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총액으로 나옵니다. 이 총액으로 세무조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들이 소득 처분이 전부 다 기타 사회유출이다 라고 하면 총액으로 한 번에 세무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장용 토지 취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유보로 소득 처분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소득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취득세 관련되는 부분 630만 원 유보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645만 원을 기타 사회유출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세무조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를 과목 추가를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잡손실이나 세금과 공과금을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 명세서를 클릭해서 작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과 관련해서 243페이지에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7월 1일 날 승급 보험료 1,500만 원 현금 회계 처리했습니다. 11월 1일 날 보험료 비용 계상한 600만 원이 있고요. 12월 31일 날에 결산할 때 보험료와 관련되는 결산 분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기간 계산을 안 했다라는 거죠. 자동차 보험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1일까지고 화재 보험료는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들어간 거 1,500만 원은 화재 보험이고 11월 1일 날 들어간 보험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죠. 이 보험과 관련해서 기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간 계산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간 계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반영하는데 이 계정 과목과 계정 과목 구분 등록, 그 다음에 급여 반영, 금액 반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 133번 승급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2번 승급 비용으로 금액 반영에 승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편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금액 반영에 지급액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금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급액과 승급액 기준으로 상단에 보시면 지급액, 그 다음에 승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느 쪽에 금액이 기록이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 데이터 삭제하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자, 관련 없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보험료 계정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세무조정과 관련 없는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승급보험료와 관련되는 부분, 화재보험료 부분이 있고요. 이 자동차 보험과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니까 승급보험료로 계정 구분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리가 되어 있고 삼성화재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대상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공장 화재 보험료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그죠? 2018년 0701, 2019년 0701. 지급액은 얼마냐면 자, 보시면 불러오기에서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은 승급 비용으로 하니까 승급 비용란에 1,500이 들어가 있죠. 지급액 얼마 지급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 지급했다라고 하면 승급 비용으로 계상돼야 될 금액과 회사에서 승급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돼서 754만 984원 그러니까 송금 산입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2018년 11월 1일, 2019년 11월 1일입니다. 자, 600만 원 하게 되면 선급 비용으로 500만 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500만 원을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과대 계상분 500만 원과 보험료 과소 계상분에 대한 부분 254만 원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 조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